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CJ그룹 종목 코드 001040에 대한 투자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햇반, 비비고 또 영화 기생충처럼 우리한테는 정말 익숙한 K컬처 대표주자잖아요. 그렇죠. 아주 친숙하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CJ 투자의 핵심은 이런 익숙한 이름 너머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복잡한 지주회사 구조 속에 숨겨진 가치, CJ 올리브영, 이쪽에 분석이 집중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CJ주는 직접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자회사들,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나 CJ 대한통운 같은 회사들의 지분을 통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수 지주회사거든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CJ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 이 자회사들 가치를 다 합쳐서 봐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상장사인 제일제당, 대한통운, E&M 중요하고요. 또 비상장 자회사인 CJ 올리브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역사가 꽤 길죠. 1953년 제일제당 공업에서 시작했다고. 네,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 CJ 제일제당부터 좀 볼까요? 뭐 비비고 햇반 하면 K푸드 대명사고요. 네, 그렇죠. 국내 사업은 안정적이긴 한데 사실 성장세는 좀 둔화된 것 같고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해외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K푸드 인기에 힘입어서 만두나 가공밥, 치킨 같은 글로벌 전략 제품들이 해외에서 특히 그 북미 시장에서요. 아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슈완스 인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그게 정말 결정적이었죠. CJ 제일제당의 미국 내 유통망 확장이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또 레드바론 피자가 미국 시장 1위 하는 걸 보면 시너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내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K컬처 확산의 수혜를 직접 받는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뭐 사료용 아미노산 같은 바이오 사업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K푸드가 세계로 나가려면 이걸 또 잘 실어 날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물류가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CJ 대한통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내 택배 일이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네, 그래서 기술 투자나 해외 사업 확대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네요. 자료들에서 진짜 이건 게임 체인저다라고 지목하는 곳. CJ 올리브영이요. 네, CJ 올리브영. 국내 그 H&B 시장, 그러니까 건강 미용 전문 매장 시장에서는 뭐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나던데요, 성장세가. 네, 탄탄한 내수 기반에다가 요소 K뷰티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지면서 실적이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증권사 분석가들이 CJ 지주회사 목표 주가 산정할 때 이 올리브영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이게 거의 핵심 변수예요. 그 정도로 그룹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군요. 네, 막대합니다. 미디어 쪽 CJ E&M도 빼놓을 수 없죠. 기생충도 그렇고 TVN 드라마나 마마 어워즈 보면 컨텐츠 파워는 뭐 확실하고요. 그렇죠. K컬처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OTT 서비스인 티빙도 키우고 또 피프스 시즌이라는 해외 제작사도 인수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좀 변동성이 크지 않나요? 컨텐츠 흥행이라는 게 투자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흥행 여부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계속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죠.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신 시너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CJ그룹만의 아주 독특한 강점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면 E&M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 자연스럽게 제일제당 K푸드나 올리브용 K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요. 그럼 또 대한통운이 그걸 배송해주고. 네, 이런 선순환. 그렇죠. 대한통운이 이걸 국내외 소비자에게 딱 전달하는 거죠. 그룹 전체가 거대한 K컬처 플랫폼처럼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투자 입장에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봐야 할 텐데요. 자료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같아요. 첫째는 역시 비비고 같은 K푸드의 꾸준한 글로벌 성장. 네, 중요하죠. 둘째는 K뷰티 트렌드랑 리오프닝 수혜를 입은 CJ 올리브영의 폭발적인 실적 개선.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올리브영의 높은 가치를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 IPO나 합병 같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그게 실현되면 소위 말하는 지주사 할인 있잖아요. 이게 해소되면서
CJ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주사 할인요. 자회사 같이 합친 것보다 지주사 주가가 낮게 평가받는 현상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할 때 보통 SOTP 방식, 그러니까 자산 가치 합산 방식을 쓰는데 여기서도 올리브영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죠. 애널리스트들도 이걸 기반으로 여러 시나리오별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최근에 CJ제일 재당이랑 푸드빌 CEO 바뀐 것도 좀 주목하는 분위기던데요? 네, 그것도 의미가 있죠. 시장에서는 이걸 단순한 인사이동이라기보다는 그룹 차원에서 글로벌 성장을 더 가속화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CJ는 단순히 음식 만들고 영화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K컬처라는 큰 흐름을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합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비상장 자회사인 CJ 올리브용의 놀라운 성장, 그리고 그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런 잠재력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일종의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고요. 네, 물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이나 지주사 할인이 계속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간의 시너지는 확실한 강점이죠. 따라서 K컬처의 구조적인 성장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는 CJ가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나눠서 매수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CJ가 가진 이 독특한 생태계, 그러니까 콘텐츠, 식품, 뷰티, 물류, 이 연결 구조가요. 미래의 AI나 다른 디지털 기술과 만난다면 어떨까요? 시너지의 확장 같은 거군요. 네. 단순히 지금 사업들을 합친 것 이상의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가치나 시너지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지, 이 점이 CJ 미래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